옆집에는 벌써 중학교 수학 푼다는데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되시죠? 맞아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일단 학원이라도 보내야 마음이 좀 놓이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진도 나간다고 하면 마음이 좀 놓이고 3회독 돌려다, 4회독 돌려다 이런 말 들으면 왠지 우리 아이가 벌써 스카이 대문 앞까지는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근데 아이 진도가 진짜 성적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에이, 당연히 효과 있죠. 학원 다니고 성적 오른 애들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자,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의 김희삼 박사팀이 발표한 사교육의 장기 효과 분석 연구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특히 하위권 학생들에게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거봐, 효과 있네. 역시 학원 보내야 돼. 이렇게 바로 결론 내리기 쉽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연구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종단 분석,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추적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째,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분명 효과를 보이던 사교육이 고등학교 시기가 되자 수능 성적과 아무런 통계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구팀이 학생의 가정 환경, 그 전까지의 성적, 학교 수준 같은 다른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그래서 순수하게 사교육을 받은 것 자체가 수능 성적을 올렸는가, 이걸 따로 떼어 분석해봤더니 그 효과가 0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둘째,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고등학교 때 사교육에 많이 의존했던 학생일수록 놀랍게도 대학에 가서 받은 학점이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선행학습으로 쌓은 지식은 반짝 효과일 뿐 진짜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선행학습의 허상이 바로 이겁니다. 당장 초등학교 때 성적을 올리는 것 같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진짜 실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데이터로 확인된 증거인 거죠. 이 연구들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연구는 그렇다 쳐도 학원에서 선행 빡세게 돌려서 성적 잘 받는 아이들도 있던데 그 아이들은 그럼 그냥 머리가 좋은 걸까? 분명 선행학습으로 좋은 대학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대체 그 1등 아이들은 뭐지? 싶어 연구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근데요, 진짜로 선행학습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창원 지역 고등학교 실태조사였습니다. 이 연구에선 겉으로 보기에는 무려 71.4%의 학생들이 성적에 긍정적이었다고 답했더라고요. 와, 아까 연구 결과와는 또 완전 다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연구 데이터를 더 깊숙이 파고 들어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한 71.4%의 학생들을 딱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더니 한쪽 그룹은 선행학습 효과가 무려 92.3%에 달했습니다. 92.3%. 대체 이 아이들은 뭘까요? 지능이 특별히 높았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바로 흥미를 느껴서, 즉 스스로 원해서 선행학습을 시작한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모의 권유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타의적으로 시작한 학생들은 성취도 향상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선행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의 내적 동기와 자기 주도성이 성적을 결정하는 진짜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아이에게 선행학습을 시키고 계시지만 정작 아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선행학습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막대한 학원비와 시간의 낭비는 물론이고 아이에게는 큰 스트레스만 안겨줘서 결국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선행학습의 효과에 이렇게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바로 자기주도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메타인지 때문입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힘이죠. 이게 있어야만 아이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 방식이 나한테 맞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의 가장 큰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해한 게 아닌데도 학원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랑은 정반대죠. 하지만 자기주도성이 있는, 즉 메타인지가 활성화된 친구들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걸 제대로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자기 지식으로 만든 아이들은 나중에 조금만 응용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메타인지의 작동 없이 억지로 학원을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 말씀드린 연구의 결론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사교육에 의존할수록 대학 학점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즉 자기주도성 없는 선행학습은 말 그대로 학원 전기세 내주는 것이고, 자기주도성이 결합된 선행학습만이 비로소 성적을 위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력을 부모가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에이, 그건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건 훈련을 통해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5단계 점검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숙제 검사하듯이 따지면서 말하지 말고 아주 부드럽게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 땡땡이 선행이 얼마나 내 것이 됐는지 한번 같이 점검해볼까? 이렇게 제안하듯이 말을 꺼내주세요. 두 번째, 아이에게 문제를 골라 풀게 하는 겁니다. 선행이 끝난 단원에서 쉬운 문제 하나, 중간 문제 하나,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딱 이렇게 골라서 아이가 직접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요. 아이가 틀린다고 절대로 혼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이와 함께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선행을 더 나갈 때일까?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다져야 할 때일까? 네 번째, 아이에게 스스로 계획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 선행은 그만해 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땡땡이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뭘 더 하고 뭘 줄이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입으로 이 부분은 다시 풀어봐야겠다,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을 직접 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부모는 감독이 아니라 응원자 역할을 맡는 겁니다. 아이가 계획을 말했다면 오,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그 계획 지키려면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실천할 때 옆에서 칭찬해 주시고 가볍게 체크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아이의 모습은 억지로 학원 가방 메고 끌려가는 아이가 아닐 겁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아이 아닐까요? 엄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이 학원은 저한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저한테 부족한 건 수학 이 부분이니까 여길 채워줄 학원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영어는 제가 잘하니까 좀 더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이,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엔진만 제대로 장착된다면 선행학습은 더 이상 불안을 잠재우는 부적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안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